시골 할머니라 무시하던 큰 며느리 레스토랑에서 참교육 당했습니다. 김치통이 쾅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던진 사람은 7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사람, 손톱만큼의 불만도 삼키며 살아온 사람, 며느리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김치통을 던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며칠 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 식당. 사장이 직접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모든 손님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골에서 김치나 담그는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체 누구였길래 고급 레스토랑 사장이 허리를 숙였을까요? 며느리는 왜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골 마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미선 할머니는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내긴 했지만 마음 한켠은 더 쓸쓸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개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추를 따고 배추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쯤 허리를 펴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저녁도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는 건 소리가 필요해서였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놀아도 마음 한켠은 자식, 며느리가 보고 싶고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외아들 강태주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지혜와 손주 민재까지 3인 가족이었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왔습니다. 대부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안부는 늘 짧았습니다. 용건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으면 며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되면 할머니는 1년 중 가장 바빠졌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 썰고 고춧가루를 버무렸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물들 때까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까요. 손주가 먹는다니까요. 할머니에게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줄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김장이 끝나면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빈통만 차에 가득 싣고 저녁쯤 내려옵니다. 차에서 내린 윤지혜는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말이지요. 어머니, 김치 어디 있어요? 안부보다 김치가 먼저였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김치통을 정리해뒀습니다. 무김치 따로, 배추김치 따로, 깍두기 따로, 라벨까지 붙여서 헷갈리지 않게 해뒀습니다. 윤지혜는 통을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좀 짠 것 같고 이건 냄새가 좀. 올해는 굴김치는 안 하셨나 봐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김치통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실으면서도 할머니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맡겨둔 김치만 얼른 찾아가겠다는 심보로 재빠르게 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바빠서 이만 갈게요. 차가 떠나고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지혜의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김치통 사진이었습니다.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골 시어머니 김치 키읔키읔 요즘도 이렇게 담그나요 히읗히읗. 웃는 이모티콘이 2개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 아들이 그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인터넷에 말끝을 흐렸지만 할머니는 알아챘습니다. 김치를 가져가는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이도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김치 담가줘서 고마웠다고, 맛있었다고.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태준아, 김치 잘 받았니?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응, 엄마. 잘 받았어. 할머니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맛은 어땠는지, 민재는 잘 먹었는지.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지인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할머니는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방문이 반가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 좀 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돈도 자꾸 줄고. 솔직히 요즘 우리도 빠듯하잖아.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반박도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할머니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시골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며칠을 앓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밭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혜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달 용돈이요. 왜 이렇게 적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벌이가 빠듯해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준 용돈이 작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당연히 여기였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저희도 민재 학원비에 뭐에 바쁜 거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아니,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치도 그렇고 용돈도 그렇고 솔직히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맛도 옛날 맛이 아니고 요즘 누가 그렇게 담가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앞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새벽부터 배추 절이던 손, 고춧가루에 빨갛게 물든 손톱,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던 밤들, 그리고 며느리의 SNS 글. 요즘도 이렇게 담그나요 히읗히읗. 할머니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그리고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가 아깝다는 생각도 잠시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여보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한다며 밤새 담갔던 김치, 손주 입에 맞을까 걱정하며 덜 맵게 버무렸던 깍두기, 허리가 아파도 손가락이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던 새벽들. 그게 다 뭐였을까? 어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 다시는 김치도 용돈도 안 보내마.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김치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뚜껑이 열리며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국물이 마루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참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있었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내려갈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주말 아들 가족이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사과의 의미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어머니, 저희가 맛집 예약해뒀어요. 같이 가시죠. 할머니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지혜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기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제가 예약 잡느라 힘들었던 거 알아주셨음 해요. 사장님이 엄청난 분이시라고.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같이 깔끔한 차림새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홀을 둘러보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제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10년 전 선생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셨는데요? 사장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미선제 강미선 선생님이십니다. 강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전설이셨죠.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들도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남의 전설, 미선제, 검색창에 이름을 쳐봤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미선제, 강남 최고의 한식당, 예약 석 달 대기, 강미선 셰프의 손맛, VIP들이 줄 서는 곳,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강태준이 어머니의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강남 건물 2채, 시가 수십억,
전부 할머니 명의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해서 뭐하게.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봤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돈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니?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대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도 나는 내 시어머니였어. 그걸 잊지 마라. 그 김치, 네가 싫어한 거 알았어. 근데 계속 담근 건 내 맘이었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면 됐어. 무시는 하지 말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윤지혜는 시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저 김치 담그는 법 배워도 될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어머니, 김치가. 그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주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고춧가루를 버무렸습니다. 서툰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담아왔는지, 그 김치 한 통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지.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존경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걸 혼자 이루시고도 자랑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내려와서 조용히 사시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셨고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했을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주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태준도 함께였습니다. 민재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민재? 나도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요. 다음에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그날 저녁 시골집 부엌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 네 사람이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더 이상 비아냥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김치. 아직 멀었지만 계속 배우는 중. 댓글에는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자격 있으시네요. 시어머니 복 받으셨다. 며느리는 그 댓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 받은 건 자기 쪽이라고. 명절이면 가족들이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재는 할머니 옆에 앉아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재야, 힘들지 않아?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거에 비하면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건물도 샀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기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남기고 싶었던 건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남기면 끝이지만 사람은 남기면 이어집니다. 그날 이후 김치통은
다시는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부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맛은 대를 이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에는 이제 네 사람의 손길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따뜻한 맛이 났습니다.